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대한민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인 청년 자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젊은 층인 MZ세대, 중국의 젊은 층 탕핑족, 일본의 젊은 층 사토리 세대에 대해 다루었죠. 내일은 또 미국의 젊은 세대인 두머에 대한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청년층은 포기, 우울감, 가난에 시달리고 있죠. 유럽에서도 이케아 세대, 1000유로 세대와 같이 청년들이 낮은 월급을 받고 사는 것에 대한 용어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청년층의 우울과 포기가 나타나는 나라들은 전부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한 소위 말하는 잘 사는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청년층의 가난과 우울, 포기는 나라마다 각자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청년층은 과거와 비교해 그렇게 못 사는 건 아니죠. 청년층이 느끼는 것은 박탈감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이죠. 사회의 주류들 윗세대와 비교해 자신들이 받은 것도 누리는 것도 환경도 힘들다는 박탈감입니다. 성장의 시대를 맛보지 못하고 윗세대 실수로 발생한 경제 위기를 겪었다는 입장이죠. 한국은 조금 다르지만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9.11, 일본은 버블 경제가 터진 뒤의 세대이니까요. 행복은 상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SNS의 발달을 행복이 낮아진 이유로 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한국은 좀 심각합니다. 빨리빨리의 한국 아니랄까봐 저출산부터 모든 사회 문제가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특히 청년들 문제에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회원국이죠. 1996년 12월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독일, 스페인, 영국, 일본, 프랑스 같은 선진국을 포함한 38개국이 OECD의 가입국이죠. 이렇게 쟁쟁한 나라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2003년 이래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자살률이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선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6명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치인 11명의 2배가 훌쩍 넘는 수치이죠. 덕분에 한국은 자살공화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외신에서도 말하는 단어이죠. 한국의 자살 문제는 전 연령층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청년 자살입니다. 자살 인구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큼 청년이 많이 자살하는 나라는 현재 없죠. 우선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한국은 선진국입니다. 60년 전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가난했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까지 올라온 것이죠. 2021년 기준 한국의 GDP는 세계 10위, 무역 규모는 세계 8위, 군사비와 병력 등을 고려한 군사력은 6위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국가 중 1위이죠. 경제력 관련 항목은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반면 행복지수는 낮은 편에 속합니다. 146개국 가운데 59위로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이죠. 브라질보다 낮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나라들보다 낮죠. 이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자살률입니다. 2000년 이후 25세에서 34세 청년층의 자살률이 매우 급격히 증가해왔는데 현재 10대부터 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다름 아닌 자살이죠. 여기서 잠깐 자살은 단지 개인의 문제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극히 개인으로 볼 때는 맞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자살률은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죠. 사회적 고통지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청년 자살률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정신 건강 상태가 위기에 처했다는 뜻이고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도 미래의 생산성 감소라는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수치이죠. 가뜩이나 출산율까지 낮은 한국에서는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뭐가 힘들어서 자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선진국에다 경제적 지표는 모두 살만한 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말입니다. 자살에는 다양한 유발 요인이 있습니다. 고용불안, 불안정한 소득과 같은 경제적 원인, 건강, 스트레스, 우울증, 교육 수준 및 소득 수준과 같은 사회 경제적 지위, 아동기의 경험과 가족 환경도 포함되죠. 사실 자살 이유야 열거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청년 자살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손꼽히는 것은 경제 문제 및 취업 스트레스이죠. 청년기는 경제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시기입니다. 노동시장에 처음 진출하여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때이죠. 동시에 소비도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청년들은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또 활발히 활동해야 할 시기에 M4 세대로 불리고 있죠. 많은 대한민국의 2030 청년들은 취업난과 경제적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와 결혼, 출산은 물론 그 이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취업 실패에 아예 구직마저 포기하는 청년들도 적지 않죠.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에 출생한 세대인 MZ세대는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쟁 속에서 스펙을 쌓아가며 치열하게 취업시장에 뛰어들었지만 돌아오는 건 불안정한 일자리와 낮은 임금이었죠. 청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스펙도 더 좋은데 왜 이런 취급을 받냐는 말을 합니다. 사실 대학은 공부하는 곳이고 실무 경험이 있는 기성세대가 당연히 일을 더 잘하죠. 하지만 이들 입장에서는 어릴 때부터 학교와 선생님, 부모 그리고 대학에서까지 시키는 대로 다 했거든요.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우리를 이런 취급하냐는 겁니다. 일본의 사토리 세대는 해탈과 포기를 선택했고 중국의 탕핑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종의 경제활동 파업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의 좌절한 청년 세대가 선택한 것은 이승을 떠나는 것이었죠. 경제 불안과 팬데믹이 겹친 2018년 가뜩이나 높은 20대 자살률은 4년 동안 42.4%나 증가했습니다. 2020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대 자살자 중 무직자는 인구 10만 명당 55.3명으로 가장 많았죠. 학생은 17.5명, 유흥업 등 기타 피고용자가 10.5명, 일용 노동자가 7.2명, 전문직이 5.2명 순이었습니다. 총 자살자 수가 아니라 10만 명 당이죠. 직업과 일정한 소득이 없을수록 자살률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청년 자살에 영향을 끼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앞에서 말했던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앞에서는 세계 청년들의 우울과 포기 이유가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라고 말했죠. 한국은 상대적 박탈감이 포기에서 자살까지 이어집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계층 간의 이동이 불가능한 노력으로 결과를 통제할 수 없는 사회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죠.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0대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4%의 청년들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격언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지나치게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사회 풍조 역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원인 중 하나이죠. 결론적으로 다 종합해보면 청년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는 미래가 안 보여서입니다. 취직도 안 되고 된다 해도 뭐 바뀌는 게 없고 그렇다고 노력하면 미래가 바뀌나 그건 아닌 것 같아. 미래가 없으면 희망도 없고 희망이 사라지면 삶의 의욕도 없어지죠. 최근에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많아 죽은 뒤 한참 뒤에나 발견되는 혼자 임종을 맞이하는 청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독거 노인에게나 적용되던 게 청년에게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죠. 취업 실패로 인한 경제난과 상대적 박탈감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우울증이 자살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년이 홀로 죽은 곳을 가보면 공무원 시험책이나 자소서, 토익 같은 취업과 관련된 것들이 가득하죠. 19세기 이탈리아 정신의학자 헨리 모르셸은 저서 자살의 연구에서 이런 말을 했죠. 자살은 결코 개별적인 것이 아니며 사회적 현상으로 연구해야 한다. 개인의 자살은 몰라도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자살을 하면 그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이 최소 6명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죠.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을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죠. 자살은 단순히 충동적인 행위라기보단 자살 사고에서 시작해 자살 시도, 완전한 자살에 이르는 과정을 밟습니다. 자살 사고란 자살 계획과 사고를 갖고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것을 말하죠. 자살로 인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살 사고 단계에서 그들이 도와야 합니다.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압박감, 상대적 박탈감을 덜 느낄 수 있도록 계층 간 이동성을 높이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물론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사실 쉽지 않다기보다 완벽히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건 불가능하죠. 자본주의를 부정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20대가 이렇다는 것은 나라의 미래가 흔들릴 만한 일이죠. 무언가 방법을 찾긴 해야겠습니다. 저도 96년생인데 주변의 또래를 보면 확실히 인생에 비관적인 친구들이 많습니다. 가장 미래를 꿈꿔야 할 시기임에도 많은 20대들은 미래보다는 현재에 집중하고 있죠.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청년 자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